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또는 정리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좀 적분 파트도 정리합시다.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오늘 중간이죠, 여러분들. 자, 정적분 활용해서 속도 이걸 다룰 텐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뭐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조함수 파트에서 막 열심히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놈을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이 놈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자, 그러면 미분의 반대니까 나는 가속도를 뭐 적분하면 속도가 될 것 같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될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적분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배웠어. 두 가지 적분. 부정적분이라는 것과 정적분 두 가지를 배웠는데 부정적분을 하면은 적분 상수가 튀어나오니까 사실은 부정적분을 하지 않고요. 지금부터는 정적분을 하면 어떠한 형태가 나오는지 실제 속도를 정적분해버리면 위치가 나오는지에 대해 얘기를 한번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위치라는 걸 내가 어떻게 잡았냐면 일반적으로 위치가 이 수로 지금 접근할게요. x에 대한 x라고 나오고 위치가 걔가 t에 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지.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vt라고 잡아버리면 얘는 저 위치를 미분하는 게 속도였고요. 가속도라는 걸 at라고 잡아버리면 얘는 속도를 미분하는 거 이렇게 따라오고, 자, 얘를 미분하면 얘가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또 따라온다는 거죠. 얘가 괜찮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좀 뭔가 날짱하다. 자체속도이 좀 덜 내려와 있네요. 자, 봅시다. 자, 주어진 속도를 뭐 A부터 B까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내가 이 속도를 접근하면 얘가 그냥 완벽한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자, 이 속도를 접근해보면 주어진 얘는 A부터 B까지. 자, 속도라는 거는 사실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이걸 x 프라임 t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실제 얘를 접근을 해보면 얘는 자, 이놈을 접근하면 그냥 xt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서 얘는 이렇게 따라오겠죠. xt에 이놈을 접근한 거에다가 a부터 b까지 대입하게 되니까 얘는 xb-xa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도 한번 천천히 해석해보자. 자, xb가 의미하는 건 t에다가 b를 대입했을 때야. 즉 t가 b일 때의 위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xb가 의미하는 건 t가 b일 때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야. 자, xa가 의미하는 건 t가 a일 때의 위치를 의미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b의 위치에서 a의 위치를 뺀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t가 a부터 b까지에 대하여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위치의 변화량. 이걸 의미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봐봐. x1이 5고 x3이 1이라고 나왔어. 그럼 1초일 때 내 위치가 5고 3초일 때 내 위치가 1이야.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뭐가 되는 거야? 뭐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여기서 이걸 오라고 할까요? 이걸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초일 때 위치에서 1초일 때 위치를 빼니까 나는 위치의 변화는 4만큼 있었다라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치의 변화는 x3에서 x를 빼니까 5에서 1을 빼서 4가 맞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실제 내가 움직인 거리는 자, 5에서 1만큼 변했으니까 내가 움직인 거리는 4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움직인 거리는 4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내 위치가 5에서 1로 바뀐 건 맞아. 근데 내가 실제 이쪽으로 3만큼 갔다가 반대로 더 갔다가 다시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움직이는 거리는 4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정확한 얘기는. 단순히 위치의 변화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얘하고 얘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을 여러분들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자, 그래서 봐봐. 속도를 이제 기억하는 거야. 정적분을 하면 A부터 B까지 속도를 접근하는 형태가 따라오고요. 그럼 얘는 xb-xa가 돼서 A부터 B까지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구나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맨날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위치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지. 위치를 구하는 방법. 그럼 위치를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0초부터 t초까지 내가
얼마만큼의 위치가 변했는지를 가지고 이놈을 가지고 A라고 합시다. 속도를 적분을 해버리면 얘가 나의 위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t가 A일 때의 위치가 나온다는 거죠. 자, 해석을 해보면 처음 위치까지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그 건물 위에서 던지죠? 그쵸? 그러면 건물 지상의 높이 20 이런 건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얘를 처음 위치라고 부르고요. t가 0일 때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건 t가 0부터 a일 때까지의 나의 위치의 변화량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위치에다가 나의 위치의 변화량을 더함으로써 나는 위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 했고요. 그럼 내가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주어진 이 속도를 그냥 적분한다 한들 얘는 움직인 거리는 의미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봐. 그래프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다가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속도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를 0,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연놈의 넓이를 그냥 임의로 내가 8이라고 잡고 이놈의 넓이를 -3이라고 잡게. 자, 내가 0초부터 B초까지 나의 위치의 변화량은 주어진 얘를 그냥 적분하면 걔가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의 위치 변화량은 얼마 나오는 거야? 여기는 플러스 8 나올 거고 여기는 뭐 -3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위치의 변화는 5라는 애가 튀어나오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실제 움직인 거리는 여기는 8만큼 움직였다는 얘기고 여기는 3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실제 움직인 거리는 11만큼 움직였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여기서는 8만큼의 위치의 변화가 나오고 3만큼의 위치의 변화가 나타나는 얘기야. 실제 내가 움직인 거리는 1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는 이놈의 넓이와 여기는 이놈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넓이는 전체의 절대값을 시음으로써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시음으로써 나는 이놈을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얘가 내가 T가 A부터 B까지 이동함에 따라 이때 움직인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속도에서 정적분의 활용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정리할 건 이거밖에 없다. 속도하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위치하고 뭐 속도가 나오는 게 맞아. 하지만 부정적분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을 한다는 거고, 내가 속도를 정적분했을 때 완벽한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그러면 위치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함으로써 위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위치의 변화량 말고 움직인 거리는 이놈의 넓이를 의미해야 되기 때문에 이놈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선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린트 문제 풀고 프린트 먼저 해결한 다음에 오늘 다음에 진도 마무리할게요. 프린트 풀다 막히는 거 질문해주세요. 자, 1115번 갈게요.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fx의 형태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는 fx 플러스 1 얘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fx 더하기를 구하기 위해선 주어진 얘를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했다라는 게 첫 번째 풀이가 되는 거야. fx 더하기 1이라는 걸 보려면 얘를 x축으로 -1만큼 평이동시키니까 사실 여기는 -1이 이렇게 따라와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얘가 y는 x 플러스 1이다라고 잡아주셔서 주어진 fx 플러스 1이 의미하는 형태를 봤더니 얘는 -1부터 1까지는 그냥 이 상수함수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내주시면 그냥 -1부터 1까지는 2의 x에 주어진 얘가 그냥 상수함수 형태가 나오니까 2dx 이렇게 평이동의 그래프를 찾아서 그린다. 이게 첫 번째 풀이가 되고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주어진 얘를 평이동할 수 없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평이동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듣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치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 풀이는 치환입니다. 자, x 플러스 1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dx는 dt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주어진 이놈을 이제 인테그랄 다시 바꿉시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t는 0부터 시작이고 x가 1에서 끝나니까 1을 대입하니까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2에 여기서 x는 t-1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2에 t-1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괜찮니? 그 다음이 x 플러스 1이 t로 바뀌니까 ft dt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다시 풀어보시면 얘는 봅시다. ft를 보면은 fx를 보면은 0부터 2까지 fx를 보면은 얘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수함수 형태라는 거지. 0부터 2까지는. 그래서 답을 내주시면 0부터 2까지 2에 t-1 곱하기 2 dt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너네가 수출하다 보면 여기는 이놈이 항상 평이동을 할 수 있게끔만 나와요. 수트에서는. 근데 미적에서는 여기는 막 EX 이렇게 나와도 되거든. 왜냐면 치환적분을 미적에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트에서 여기가 평이동 형태가 나왔을 때 평이동 귀찮으면 그냥 치환적분 하시는 게 빠릅니다. 서술한테 그렇게 하면 틀리게 되겠죠. 이건 미적분 개념이니까. 무슨 말인지 되지요? 그래서 정석적인 표현은 평이동이고요. 치환적분을 배우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1127번 갑시다. 1127번. 자, x가 양수에서 어쩌고 나와 있네요.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거 두 개 하면 그냥 다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x에 1을 넣고, 그치? x에 1을 대입하시면 좌변은 0이 따라오고요. 여기다 1 넣으면 이게 0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다라고 첫 번째 식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을 미분합시다. 그럼 양쪽을 미분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x를 앞으로 먼저 빼줘야겠지. 그래서 식을 먼저 정리하면 x에 1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 ft dt 이렇게 되고요. 얘가 x제곱의 lnx 플러스 ax 플러스 t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양쪽으로 어떻게 미분한다라는 거죠. 그럼 끝이지. 자, 양쪽을 미분해보면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가만히 있으니까 1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따라오고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가만히 두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x fx 이렇게 따라오고요. 이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 fx 따라오고요. 자, 미분합니다. 앞에 있는 거 미분하시고 뒤에 있는 거 가만히 두고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가만히 두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이렇게 더하기 a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지워지고요. 이거 정리하시면 뭐 여기 x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또 뭐 하고 싶어? 또 1을 대입하고 싶어야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또 1을 대입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또 1을 대입하시면 좌표는 0이 되고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1 플러스 a 이렇게 나와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1, 2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넘어가서 1135 볼게요. x가 양수에서 정된 연속함수. 이거는 뭐 수상에서만 불법한 유형이네. 자, 봅시다. 자, 일단 내가 구하려는 거 2분의 1부터 2까지 fx를 구하라는 거지.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지금 fx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거든. fx를 여기서 fx를 찾는 방법을 보면은 여기는 x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x분의 1이 들어가 있어. 그럼 내가 주어진 이 식에다가 x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x 대신에 x
분의 1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어진 식에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가 x분의 1이 나오고 여기가 x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는 거야. 자, 여기다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2배의 fx 더하기 x제곱의 fx가 x 더하기 x제곱이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x분의 1.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나는 여기서 fx를 구할 수 있는 거야. fx를 구할 수 있는 거야. fx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연립을 해버리면 a를 충분히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따라와야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건 뭐 하나의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나의 유형입니다. 분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이 식에서 fx를 구하기 위해서 이놈을 소거해야 되니까 여기 양쪽에 x제곱을 곱해야겠네. 여기서 자, 주어진 이 식에 x제곱을 곱해버리면 2x제곱에 fx 더하기 fx분의 1이 x제곱을 곱하니까 x 더하기 1 이렇게 따라오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2배하고 2배를 안 했네. 자, 일단 2배도 합시다. 2배도.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얘하고 얘가 이렇게 쏙 지워진다는 거야. 이 fx분이 쏙 지워진다.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3x제곱의 fx가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고 fx는 3x제곱 분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다 쏙 대입해서 얘를 적분해주면 다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적분하기 위해서 이거 따로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3 보이고요. 이거 따로 보시면 4x분의 1 보이죠? 이렇게. 그럼 x분의 1 적분하면은 뭐 lnx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적분하면 뭐 3분의 2의 x의 마이너스 2제곱 적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는 뭐 fx하고 x분의 1 이 둘을 x의 어떤 숫자를 대입함으로써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됐나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고쟁이 있었어요. 이런 거. 자, 넘어갑니다. 1136번 갑시다. 1136번 지울게요. 이번 실력은 문제는 약간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유형적인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게 딱 2개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2개가 있거든. 뭐냐면 첫 번째로는 fx 더하기 f-x라는 이 함수는 봐봐 무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자, 내가 얘를 hx라고 잡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f-x 더하기 fx가 되지. 즉 h-x는 hx랑 똑같단 말이야. 내가 다시 보여줄게. 주어진 얘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도 얘는 f-x 더하기 fx가 돼요. 즉 h-x랑 hx가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주어진 얘가 사실은 무함수다라는 겁니다.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fx랑 f-x를 더하는 건 사실 무함수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 마이너스 x는 사실 똑같다라고 이것도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걸 뭐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보면 봐봐 fx라는 그래프를 내가 아무렇게나 그려. 아무렇게나 여기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하래요. 자,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주어진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y축 계치한 거지? f 마이너스 x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마이너스 그래프를 아무거나 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
그 다음 선생님 마이너스 a부터 a를 이렇게 잡아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a 이게 이렇게 잡아봅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이만큼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놈이 의미하는 걸 찾아보시면 얘는 f-x니까 주어진 얘를 y축에 증식시키는 거지. 그럼 얘를 y축에 증식시키면은 여기가 길어지고 여기 짧아지고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형태. 그럼 얘를 똑같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가 돼서 이 좌우는 대칭 형태 똑같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림으로 봐주셔도 되고요. 또는 주어진 얘를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 자, 마이너스 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보면 마이너스 dx가 dt가 되니까 합시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니까 여기는 a부터 시작하고요. x에다가 a를 넣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x를 t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ft가 되고요. dx는 마이너스 dt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dt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얘하고 얘가 자리가 바뀌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t랑 똑같다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두 가지의 기본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놨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내신대나 하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은 저기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깔고 가자. 여기까지 따라올까?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나는 주어진 얘가 우함수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우함수를 기함수를 언제 활용하냐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여기가 좌우가 대칭 형태가 나오면 사실 우함수 기함수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봐봐. 내가 주어진 얘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얘를 접근을 하면은 뭐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뭘 알고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얘를 접근하나 얘를 접근한 사실 두 개는 똑같은 놈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둘이 똑같은 놈이죠. 그래서 주어진 얘를 그냥 두 배의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dx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주어진 얘를 이제 구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주어진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먼저 봅시다. 얘는 그냥 얘를 접근하면 되잖아. 접근하면은 자, 주어진 얘가 우함수니까 두 배의 0부터 파이까지 두 배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함수니까 0부터 파이까지 두 배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지금 접근해 주시면 두 배의 사인 x 마이너스 x 얘를 0부터 파이까지에다가 두 배를 해버리면 자, 파이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좌변이 마이너스 2파이라고 구한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2파이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이놈은 양쪽을 2로 지워버리니까 답은 마이너스 파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개념을 기본으로 깔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주어진 얘가 우함수다. 그리고 얘하고 얘는 똑같다 이렇게. 우함수인 걸 모르더라도 문제는 풀리는데 이걸 그냥 알고 계시죠? 그걸 모르더라도 그냥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긴 한데. 자, 지웁니다. 자, 1137번. x가 양수에서 정의된 함수 2x, fx, 마이너스 x가 1부터 x까지 ft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네요. f 사이 값을 구하라. 자, 일단 뭐 기본적인 거 일단 두 개 하고 넘어가야겠지. 얘 보자마자 x에 1 대입하고 싶어야 되고요. x에 1 대입합시다. 자, x에 1 대입하면 두 배의 f1-1은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f1은 2분의 1이다 먼저 끄집어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양쪽을 미분해야 되는 거지. 미분. 이렇게 보이면 그냥 기본적으로 두 개 하는 거예요. 1 대입하고 미분하고 싶다 이렇게. 자, 양쪽을 미분해버리면 두 배의 fx 더하기 두 배의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1이 f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주어진 이놈에다가 x를 대입한 이 형태가 따라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 사라지고요. 이것도 유명하네.
자 그러면 fx 더하기 2배의 x f 프라임 x가 0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뭐 어떠한 유형이냐면 문제에서 이제 이런 형태가 보이는 유형이에요. fx분의 f 프라임 x가 보이냐? 이거 보이면 이걸 적분하면 뭐야? ln fx가 되는 거지. 이것도 유형이야. 지금 여기 있는 이 수려고 문제 세 개가 다 이게 뭐 머리를 활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좀 풀어보고 많이 약간 유형적인 것들을 타가지고 이번엔 좀 건질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어진 이놈을 항상 활용하는 유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충분히 나는 이런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지. fx로 양쪽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그 힌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fx가 양수라는 걸 왜 줬냐면 나눠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fx를 양쪽으로 나눠버리면 주어진 이 식은 1 더하기 fx분의 f 프라임 x 곱하기 2x가 0이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fx분의 f 프라임 x는 1 넘어가고 2x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와요.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얘를 적분하겠다. 주어진 얘를 적분하는 겁니다. dx, dx 붙여주시면 되죠. 그럼 얘를 적분하면 걔가 ln 절대값 fx고요. 따라오십니까? 자, 그 다음 주어진 얘를 적분해 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ln 2x분의 1. 아이고. 자, 이거 적분할 때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빼면 되죠. 앞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빼주시고 그 다음 ln x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는 f1은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일단 1은 대입해. 자, 1은 대입하니까 f1은 2분의 1이니까 ln 2분의 1 대입하니까 0 나오죠? 얘가 c가 되니까 c는 ln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얘가 ln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자, 내가 구하려는 건 f4니까 자, 4를 대입합시다. 4를 대입하면 ln f4는 4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ln 4 더하기 ln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2분의 1을 여기다가 올려.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지. 맞아. 정리하면 마이너스 ln 2 그리고 여기도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ln 2 답은 마이너스 2 ln 2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걔가 ln f4 내가 구하려는 건 f4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다시 이렇게 올려. 그러면 ln 2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ln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4는 4분의 1 얘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끝. 다음 시간에 이제 남은 진도 단어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프린트 풀었으면 이거 똑같으니까 뭐 푸는 게 말이 안 된다, 얘들아. 조건을 못 해야지만 뭐 막 푼다는 건데. 한번 봅시다, 일단.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수직선 위라고 나와있죠, 수직선 위. 그래서 문제 수직선이라고 나오면 얘가 이제 그냥 뭐 수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선 위. 수직선 위에서 운동을 싶다. 일단 P가 0일 때 P가 원점이라고 주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처음 위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위치의 x제로가 0이다라고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1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1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선 처음 위치에다가 0초부터 1초까지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처음 1초일 때의 위치가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주어진 얘를 그냥 적분하면 얘가 1초일 때의 위치가 된다. 얘가 x이다. 이렇게 나오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풀어주시면 끝이에요. 네, 풀어주시면 적분하면 마이너스 2배의 파이분의 1 튀어나오죠. 그리고 코사인 T가 사는데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됩니다. 얘를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x0가 0이니까 이걸 0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됐니?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그러면 파이분의 2가 따라오고요. 자 여기다 0 대입하면은 뭐 코사인 0 1인 거예요. 1 그치? 그럼 더하기 파이분의 2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답은 파이분의 4 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일단 2초일 때의 위치는 여기다가 2만 바꿔서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0초에서 2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자, 움직인 거리는
0초부터 2초까지 따른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해서 속도의 그래프를 봤을 때 넓이, 얘가 움직일 거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푸시면 됩니다. 자, 풀어보면 0부터 2까지 절대값 2배의 sin 파이 t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가 언제까지가 양수고 언제까지가 음수인지를 보기 위해서 sin 파이 t라는 그래프를 그려. 자, 그러면 sin 파이 t라는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주기가 2가 된다는 거지. 2일 때 2파에서 3바퀴를 도는 거니까 주기가 2인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이니까 0부터 1까지는 양수고 1부터 2까지는 음수구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주어진 얘를 0부터 1까지는 얘가 양수고 1부터 2까지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서 이렇게 처리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사인이라는 그래프는 대칭성을 띠고 있으니까 사실 이놈의 넓이와 이놈의 넓이는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굳이 이걸 하기보다는 그냥 이놈의 넓이를 2배 하면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좀 전에 0부터 1까지 이걸 구한 것 같은데 뭐 맞아, 얘가 파이분의 4였으니까 그거를 그냥 2배 하니까 답은 파이분의 8.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머릿속으로 구하길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옆에 있는 문제 19-2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 프린트에서 봤던 뭐 약간 마지막 문제 형태 좀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문제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 이놈의 적분값을 이걸 속도 그래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구하려는 건 원점에서부터 가장 먼 거리,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너무 좀 쉬운가?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를 7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9라고 하고요. 여기를 한번 3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0초부터 A초까지는 내가 움직인 거리가 7만큼 지금 같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얘를 지금 수직선으로 한번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여기 원점이 있어서 내가 A초일 때 7만큼 가니까 A일 때의 나의 위치는 7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A초부터 B초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9만큼 움직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9만큼 뒤로 이렇게 간 거지. 그래서 9만큼 이렇게 뒤로 가니까 나의 위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따라오게 된 거예요. 얘가 x, b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b부터 c까지는 다시 3만큼 가죠. 그러면 3만큼 다시 오른쪽으로 가니까 1.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일단 내가 지금 원점에서 가장 멀 때는 7이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어떤 점들을 조사해야 되냐면 당연히 이놈이 0이 될 때를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될 때. 그놈들 중에 후보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이 정적분 값들까지 다 여러분들이 비교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일단 원점에서 가장 멀 때를 구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언제 x축과 만나는지, 즉 언제 속도가 0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속도가 0이 되는 지점부터 천천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는 얘죠. 그럼 일단 각을 통일하기 위해서 요거 바꿉시다. 마이너스 2배의 sin t 코사인 t로 바꾸면 되고요. sin t로 묶어버리니까 1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t가 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sin t가 0인 경우는 t가 0이랑 파이랑 2파이 이렇게 있는데 파이랑 2파이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코사인 t가 2분의 1인 거. 그럼 코사인 t가 2분의 1인 건 60도 3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5파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의 점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다라는 거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 나의 위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위치? 나의 위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x 3분의 파이 다 구하는 거예요. x 파이 x 3분의 5파이 x 2파이 이것들을 구해서 어디가 원점에서부터 가장 먼저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될까? 얘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xa인 거죠. xa. 왜냐면 x0이 0이니까. x0이 0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치를 구해야 되니까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적분할 수밖에 없고요. 자, 주어진 쟤를 적분을 해보면 0부터 a까지라고 합시다.
이 상태로 접근합시다. sin t 마이너스 sin 2t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접근하면 얘가 원래는 xa 마이너스 x 0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처음 위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나와서 이런 태가 나온다는 거죠. 됐니? 그럼 이거 접근합시다. 자, 접근하면은 코사인 t 마이너스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 코사인 t 더하기 2분의 1 코사인 2t 이렇게 따라오고요. 여기에다가 0부터 a까지 대입한 이런 태가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x 3분의 파이를 구하고요. 이제 여기다 3분의 파이를 넣어서 3분의 파이를 구하고요. 여기다가 파이를 넣어서 파이를 구하고 이걸 다 구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3분의 파이를 넣어보면 자, 여기 a 대신에 3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3분의 파이가 들어가니까 또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파이 3분의 파이 할 때 나의 위치는 원점에서부터 왼쪽으로 3분의 3만큼 갔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됐니? 저기다 x파이는 여기다 파이를 또 대입해. 마찬가지로 대입해.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걸 찾아주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1번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때 언제가 제일 크냐라고 해서 열심히 구해봤더니 파이일 때가 제일 크대요. 파이일 때. 그래서 잠깐만 3분의 8 틀렸는데 마이너스 4분의 1을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됐나? 영대입한 걸 아니죠? 자, 그래서 영대입한 걸 빼서 여기까지만 제대로 맞춰 놓을게요. 그러면 더하기 1 영대입한 거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영대입하면 나옵니다. 어쨌든 자, 일단 파이일 때가 제일 절대값이 크다라고 해서 구해주시면 이 t0가 파이라고 알고 있고요. 내가 움직인 거리는 0부터 파이까지 저 속도의 절대값을 이놈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함으로써 내가 움직인 거리를 찾겠다는 거죠.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언제까지 양수고 언제까지 음수인지를 가지고 이 절대값을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sin t 마이너스 2배의 sin t 코사인 t 이렇게 먼저 바꾸고요. sin t로 묶어버리면 얘가 1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t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 얘네가 0이 되는 지점이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2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일단 3분의 파이 0 씁시다. 파이 3분의 5파이 2파이 이렇게 써놓으면 자, 봅시다.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를 보면 얘도 양수인 게 보이고 얘도 양수인 게 보이지 얘들아? 음수죠?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된다고? 바보네. 자, 얘들아 여기서 이거 구했었죠? 자, 다시 여기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절대값을 푸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전에 x 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구해보면 대충 여기서 뭐 x 파이를 구하니까 얘가 2라고 구했고요. 써놓을게요. x 3분의 5파이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구했고요. 얘가 0이라고 구한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맨 처음 여기 원점에서부터 3분의 파이 초일 때는 내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읽어야 돼?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내가 움직인 거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x 파이 초일 때 내가 지금 나의 위치가 이란 얘기야. 나의 위치가. 자, 그러면 내가 파일 때 여기 이만큼 이렇게 간 겁니다. 이만큼 이렇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움직인 거리는 4분의 1 더하기 2가 돼야 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천천히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따라오고요. 그 다음 4분의 1 따라오고요. 그 다음 4분의 1만큼 간 다음에 이만큼 더 간 거지.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 나의 위치가 다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대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이만큼 간 거지? 그치? 그러면 똑같이 이만큼 갔다가 4분의 1만큼 또 간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나의 위치가 0이 됐대요. 그러면 나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또 이만큼 간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4분의 1을 더한다. 계산해 주시면 4 더하기 1에서 움직인 거리는 5 이렇게 원래 파이까지니까 이만큼이네요. 이만큼. 그럼 이만큼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짜리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답을 해주시면 2 더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2분의 5 이분의 5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왔다 갔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서 여기가 마지막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마 이것도 까먹을 겁니다. 네, 무조건 까먹을 거예요. 그냥 외워가지고 문제 풀면 끝나는 부분인데 개념 정리만 하고요. 이 문제 풀면은 이제 무조건 정답입니다. 봅시다. 자,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구할 수 있었는지를 정리를 해보면 주어진 이러한 어떤 곡선의 형태가 있었을 때 이놈을 넓이 형태를 막 열심히 구할 수 있었죠. 그쵸? 그래서 얘를 A, B, 주어진 얘를 fx라고 잡아버리면 넓이를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어진 이놈의 단면의 넓이를 구해서 단면 첫 번째는 사각형을 막 쌓아 나가는 거였고 그치? 이 단면을 구한 다음에 얘를 sx라고 해버리면 A부터 B까지 저 단면을 적분을 해버리면 이 단면을 쌓는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었지? 이체적인 부피를 구할 수 있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구할 게 뭐냐면 항상 원래는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고 부피 구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게 길이. 자, 그럼 이 곡선의 길이가 의미하는 건 지금 이 길이. 내가 이러한 길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죠. 이러한 길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러한 길을 어떻게 구하냐면 선생님이 여기 위에다가 잠깐 볼게. 뭐 이렇게 생긴 길이를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봐봐. 마찬가지로 굉장히 세밀하게 나누는 거야. 이분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만큼을 델타 x, 이만큼을 델타 y라고 할게요. 얘네가 지금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얘네가 엄청나게 짧게 있는 형태다라는 거지. 그치? 이때 이 곡선의 길이는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 길이는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좀 넓이 구할 때 주어진 이놈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다 이렇게 처리하잖아. 여기는 얘가 0이 된다고. 여기 있는 찌꺼기 길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누면. 마찬가지로 해도 굉장히 세밀하게 나누면 여기 있는 이 곡선의 길이하고 이 직선의 길이는 똑같다라는 원리인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야? 피타를 통해 본다는 거야. 피타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이만큼의 길이를 굉장히 작은 데로 보내버리면 이 곡선의 길이는 이 빨간색과 똑같을 것이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따라오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내가 이 곡선의 여기 여기다 쓸게요. L이라는 놈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를 델타 x L의 제곱은 피타를 써서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괜찮니? 그럼 내가 L이라는 놈은 여기다가 밑을 씌워버려서 이렇게 버렸다는 거죠.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 이렇게 됐나요? 자, 근데 주어진 얘를 이제 델타 t로 나옵니다. 델타 t로. 자, 그러면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돼. dl dt 이렇게 합시다. 자, 얘도 델타 x 따라오고 여기도 뭐 델타 t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때 델타 t를 내가 0으로 보내버리면 얘가 이제 뭐 dx dt의 제곱이 되고 얘는 dy dt 제곱인 형태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내가 구하려는 길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주어진 이 길이에 따른 변화율을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변화율을 계속해서 A부터 B까지 쌓아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막 다 구하다 보면 이 길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이런 개념. 그리고 마지막은 이러한 공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공식 하나만 좀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 곡선의 길이 L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A부터 B까지 저 이렇게 길이의 변화율들을 다 더하겠다라는 거야. 그게 다 쌓아 나가겠다. 적분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요. 얘가 루트 주어진 얘가 dxdt 제곱 더하기 dy dt 제곱 얘가 이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하나의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공식만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자, 보기 1번 344페이지 보기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공식을 활용해서 갖다가 넣어주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죠. 지워도 되나요, 여기? 지울게요. 자, 그래서 보기 1번 문제 잠깐 보시면 x가 t 플러스 1이라고 나왔고요. y가 뭐 2t 플러스 3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이때 t가 0초부터 1초까지에 따른 곡선의 길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시면 얘는 0초부터 1초까지 주어진 얘를 미분하시고 얘를 미분하시고 미분한 거 제곱하시고 미분한 거 제곱하시고 루트 씌워서 얘를 접근하니까 이게 루트 5죠. 그러면 루트 5t 0초까지 답은 곡선의 길이가 루트 5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풀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봐봐.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x가 완벽하게 t에 대한 식, y가 완벽하게 t에 대한 식 나오면 좋은데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형태는 y는 fx의 형태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 예를 들어서 주어진 이 문제가 y는 fx의 형태로 바꾸면 자, y는 이 x를 2배 한 다음에 1을 더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여기에는 이 식 자체도 사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y는 여기다가 2배를 하고 1을 더했다라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나올 때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냐? 여기에 x를 t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공식이 이제 하나가 조금만 더 추가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 그러면 지금 여기엔 t라는 애가 없으니까 t라는 애들이 여러분들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냥 이 x 자체를 t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x 자체를 t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y는 이 t 플러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이 t라는 문자를 가지고 4개 변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러한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공식인데 지금 문제가 네. 보기 3번. 자, 345페이지에 보기 3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345페이지 3번. x의 범위가 0부터 1 이렇게 나와있죠.
볼게요. 자, 일단 뭐 대충 그림 자체가 이건 뭐 우리 그냥 직선 그래프 그려서도 풀 수 있겠지 당연히.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얘를 0부터 1까지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구해달라. 사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직선에서 당연히 피타를 써도 되지만 곡선의 형태로도 우리는 피타를 활용해서 걔를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이 길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x 자체를 그냥 t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4개라는 수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y는 3t 플러스 1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고요. 주어진 이놈에 대하여 이제 x, t가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 얘를 미분하고 제곱해 주시고 얘를 미분하고 제곱해 주시니까 답은 0부터 1까지 루트 10의 dt가 돼서 답은 루트 10t 루트 10 이런 식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완벽하게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곡선의 길이 다시 외워주세요. 루트 t가 a부터 b까지 루트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이에요. 이런 형태. 됐나요? 이 마지막에 dt. 근데 지금 문제에서 t라는 형태가 없으면 그냥 x를 t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유인해 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이제 두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두 문제. 자, 19-3번 해보세요. 19-3번. 자, 봅시다. 자, 0초부터 2파이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라고 나왔네요. 그럼 그냥 공식 쓰시면 끝이에요.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2분의 1 코사인 t 제곱해 주시고 더하기 자 미분합니다. 그러면 사인 t죠. 그러면 사인 t를 제곱하니까 사인 제곱 t 이렇게 따라오겠죠. 이거 접근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미를 이제 접근해 주시면 얘가 뭐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 1로 튀어나올 수 있고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t 플러스 1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 잘 봐. 그럼 얘가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계산하면은 2로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 상황에서 접근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응? 네, 배각 공식. 여기서 이 루트를 없애내기 위해서 어떤 공식이 떠올라야 되냐면 여러분 배각 공식 떠오르셔야 돼요. 자, 주어진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였다라는 것과 뭐 이런 것들 코사인 제곱 2분의 x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였다라는 거 이렇게 배각 공식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t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2배의 사인 제곱 2분의 x다 이렇게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진 얘가 2배의 사인 제곱 2분의 t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다가 2배를 하고 루트를 씌우니까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2배의 사인 2분의 t가 됩니다. 네, 봅시다. 여러분 다시. 자, 얘는 루트 4배의 사인 제곱 2분의 t 이렇게 따라오고요. 주어진 얘가 루트 2배의 사인 2분의 t의 제곱 이렇게 따라오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정확히 하면 여기가 사실은 절대값이 붙어서 이렇게 따라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서 얘는 원래는 절대값이 붙어서 이렇게 따라와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데 네, 자 0부터 2파이까지를 보면은 얘가 0부터 2파이까지면 이 사인에서 이 전체는 0부터 파이까지지. 따라오니? t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면 여기는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사인은 모두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절대값을 보태서 그냥 이렇게 풀어서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원래 정석은 저기 당연히 절대값 붙여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주어진 얘를 적분해. 적분하면 마이너스 4의 코사인 2분의 t를 따릅니다. 그럼 이거 미분하면은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주어진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다 2파이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코사인 파이
0을 대입하니까 더하기 4 코사인 0 이렇게 되고요. 계산하면은 4 더하기 4가 나니까 8 이렇게 나오고 내가 움직인 거리는 8이다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옆에 19-4번 해보세요. 19-4번. 그냥 미분하고 적분하고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냥 같이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봅시다. 0부터 2까지 뭐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x를 t라고 먼저 잡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편하게. 그러면 y는 t 루트 t, 즉 t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따라오고 있죠. 그럼 적분해 주시면 곡선의 길이를 구하면 곡선의 길이는 자, t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0부터 2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얘 미분하고 제곱해 주시고 얘를 미분하고 제곱합니다. 자, 얘 미분하면은 2분의 3에 t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곱하니까 4분의 9t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d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적분을 자, 0부터 2까지 1 더하기 4분의 9t의 루트니까 2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험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능? 안 돼? 안 돼? 한번 해보면 안 돼? 자, 이거 적분해보세요. 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고 분모로 가죠. 그러면 3분의 2에 x의 2분의 3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그래서 그냥 써봐. 써보면 1 더하기 4분의 9t에 2분의 3 앞에 3분의 2 빠져나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걸 미분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4분의 9가 튀어나가죠. 그쵸? 그럼 그 4분의 9 튀어나가는 걸 다시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헷갈리면 여기는 얘를 뭐 x라고 치환해 주시던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적분 계속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x라고 치환하면 x의 2분의 1제곱을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됐니? 치환하시던지 아니면 한 방에 끝내주시던지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 똑같습니다. x를 t라고 잡아버리면 y는 2분의 1에 2의 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곡선의 길이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루트 미분하고 제곱 더하기 미분하고 제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2분의 1에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따라오는데 얘를 제곱한다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루트. 자, 이거 계산합시다. 계산하면은 4분의 1에 2의 2t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더하기 4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곱을 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뒤에 더하기 1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가 2분의 1 이렇게 바뀌어버리고요. 주어진 얘가 루트를 벗길 수 있는지 생각하면 얘가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보여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 주어진 얘가 2분의 1에 2의 t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 전체의 제곱의 형태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답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분의 1에 2의 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주어진 얘를 적분해 주시기만 하면 얘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이 루트가 완전 제곱식에 의해 벗겨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답 내주시면 19강 끝.
곡선의 길이는 얘들아 그냥 공식 하나예요. 공식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를 푼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저것보다는 계속해서 수투 아까 선생님이 준 프린트 있죠? 그걸 사실 더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공식이 끝이니까. 끝!